자,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2월 23일 장 끝나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보시면서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영향 받을 만큼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히려 이 악재가 또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보입니다. 뭐 가깝게는 뭐 파월 의장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앞두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우크라이나 악재로 인해서 우리 저평가 매력 생겨 있는 이런 낙폭과 대주들은 저가 매력이 정말로 상당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만 불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악재 영향력이 조금만 해소가 되면 아마 또 강한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저가 매력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좀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뒷부분에는 저희가 이번에 황금캐슬 또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보시게 되면 미증시부터 한번 좀 보시죠. 사실 전날에 미증시는 다우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 낙폭이 컸다. 나스닥은 얼마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1.2가 떨어졌다. 근데 둘 다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장은 자 보시는 것처럼 독일 닥스는 전약 후강으로 반등 나온 거나 다름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도 그죠? 반등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뭐냐? 미중시는 월요일 날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인들은 이제 평화유지군인데 아무튼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침공을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재라 전날에 우리도 반영을 했었고 유럽 증시도 반영을 했는데 미 증시는 반영을 안 했던 거죠. 미 증시는 이제 뒤늦게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떨어졌다. 음?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는 어제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뭐 당연히 반등 나온 날. 오늘은 솔직히 전약 후강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 출발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오히려 플러스로 시장을 했습니다. 왜냐?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등 흐름으로 우리 증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었고요. 오히려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플러스 1%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악재에도 코스닥도 이렇게 옆으로 물론 약간 지렁이처럼 가늘게 늘어져 있는 맛은 있는데 영향은 좀 이미 받은 거죠. 어디서? 여기서 받은 겁니다. 여기서 다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전날을 보시게 되면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네. 뭐 프랑스하고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이 취소가 되고 또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취소가 되었다.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회담을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어, 노드스트림 이거 2죠. 노르트스트림인데요. 노르스트림 2 이거를 중단했다. 그죠?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독일로 보내는 거죠. 길이가 1230km나 되는데. 아무튼 뭐 이 이슈는 좀 이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었는데요. 오늘 재미난 내용이 또 좀 있습니다. 오늘 재미난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요. 어, 자, 푸틴이,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외교적 해법을 찾을 준비가 됐다. 네. 이 정체가 뭘까요? 정말 밀당의 대명, 진짜 대가입니다. 예. 정말 영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정말로, 예.
자,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해서 3월 FOMC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장에는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이제 3월이 되면 두 가지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 전인대,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FOMC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FOMC는 3월에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서. 다만 50bp냐? 25bp냐?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50bp 못 올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50bp 못 간다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 못 올리죠. 한 단계 정도 올리겠죠. 다만 이제 이 중국 전인대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에 이런 이슈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번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복잡해진 미국 연준 3월 금리 인상이 불투명하다. 최소한 한 단계는 올리겠죠, 그래도. 그죠? 미국 경제 70%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죠?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 다 좋은데 그럼 우리 요거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응? 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크림바도 2014년도 얘기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죠.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는 러시아가 우리 집 안방, 우리 집 뭐 대문 앞까지 서방 세력들, 특히 이제 나토나 이쪽의 영향력이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치고 밀려오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지금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토는 동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네. 동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뻗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지금 보면 이제 서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여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여기에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버리고 여기에 러시아군을 평화 유지라는 그런 명목하에 진입을 시켰던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재미난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그 리딩 투자증권, 리딩 투자증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친러 세력. 아시겠지만 여기 크림반도 여기는 2014년에 주민 투표로 해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에 병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러시아가 들어가서 이제 병합을 한 거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빠지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되었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그렇죠? 일단 러시아는 이 두 지역의 완충 지역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러시아가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고요. 이쪽으로 계속 서진할 것이냐? 서진하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친러 반군들이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대립을 계속하고 분쟁도 있고 국지전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요. 루안스크에서 도네츠크 요 지역에서 키예프로 달려가는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러시아 주민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루안스크 옆 지역이 이제 키르키프 그죠? 뭐 여기하고 이제 일부 지역이 러시아 주민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많죠. 이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친러 또 러시아계 주민이라고 해야겠죠. 러시아 주민이 아니라 러시아계 주민.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명분이 이제 점점 떨어져. 그리고 완충 지역은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푸틴은 그래서 외교적 해법을 이제 찾을 준비가 됐다라고 그죠?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재미난 상황인데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뭐 전면전으로 갈 거야?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오늘 선물은 왜 올랐어? 뭐 상황도 안 좋은데? 자, 곧바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아마 그 속보로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 제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악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러시아군이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이외 지역으로 침공을 한다거나 전투가 벌어지면 악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일단락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악재들은 늘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되더라.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해서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냐? 오늘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좀 한 10%씩이나 올랐고요. 보시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21%나 급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1%. 오늘 이 주식을 저가에 잘 사서 수익이 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문제로 해서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넘어설래나?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독일이 노르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중단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대략 한 1000km가 넘는, 그죠? 해저를 포함한 가스관입니다. 그죠? 네, 가스관.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이 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거의 한 대략 한 40% 정도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LNG선, 유럽이 LNG선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조선주들의 상승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조선주들도 오르고요.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도 오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물론 따라가서 먹을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따라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긴장이 조금 더 고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갈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합의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과거 크림반도 때도 그랬죠. 우크라이나가, 그죠? 그걸 내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키, 이걸 우크라이나가 되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협상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쫓아가는 건 아니다.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조선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주 중에서 사실 그동안에는 솔직히 리오프닝 주식들이 상당히 좀 견주해서 오늘도 좋았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성장주나 기술주들이나 대부분 좀 빠졌었는데, 그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IT 대형주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이 6%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LG전자도 12만원대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서 한 3%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빠졌던 주식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지금 갤럭시 22도, S22도 뭐 상당한 지금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부품주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들도 그죠? 다 주가도 좀 이따 한번 좀 봐드리겠지만, 그죠? 네, 이런 애들도 낙폭과대 상태에서 돌려들어. 오늘 이런 애도 있었습니다. OCI 10만원 깨진 시점이 여기였죠. 제가 뭐 반상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가 매수가 그죠? 들어올 여지다. 뭐 추가적으로 더 깨진다기보다는 이제는 10만원을 넘어서는 약간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인데, 이 종목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상선이 되느냐. 1번이냐 2번이냐. 이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가 매력은 상당 부분 생겨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보는 게 맞겠지. 자, 아까 부품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자, 이 PCB 종목은 뭐 코리아 서킷을 시작으로 해서요. 자, 이건 코리아 서킷.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줍니다. 심팩. 예. 자, 오늘 또 뚜껑 열었습니다. 미수 페타시스.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들 종목 굉장히 좋더라, 이거. 근데, 뒤이어서 맨 마지막에는 인터플렉스. 저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죠? 2020년도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임밸류가 높은 애들, 에코프로, 뭐 포스코 케미칼, 해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주식들이 쭉 있었는데 이때 LNF는 가장 뒤늦게 올랐던 주식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2020년 몇 월이었더라? 예, 유상증자도 있었고.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듯이 업계에서는 가장 뒤늦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발 주식이었죠. 그죠? 하지만 거의 뭐 어떻게 변했습니까? LNF.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죠?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만 원. 그죠? 그때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2020년 여기 5월 달인데요. 13,000원인가 14,000원 그랬습니다. 그죠? 17,000원이네. 17,000원. 우리 이때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서 주식 급락했을 때 주식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업계 이제 PCB 쪽에서 이제 후발주로 인터플렉스. 자, 올해 대규모 흑자로 돌 것이다. 이미 작년부터 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금 파트론 있죠? 파트론도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력 생겼는데 이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던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상당한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더라. 그죠? 우리 소위 리오프닝 주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뭐 아모레 라인도 있죠. 아모레 퍼시픽도 이번에 낙폭과대 상태에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콜만 한번 보십시오.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그죠?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주항공 한번 보십시오. 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잡음이 좀 있는 시기라고 보시고 LCC 쪽에서 제주항공은 먼저 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락을 한 지점이 있고요.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지선이 깨져서 다들 손절을 유도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이걸 받아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까 제가 OCI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줍니다. 지지선 깨지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현대건설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지지선 깨졌죠. 하지만 여기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머리를 들려고 하는 이제 상승의 어떤 변곡점이다. 자, 요런 흐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터주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YG 엔터입니다.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저가 매력이 생겼다. 계속 사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고점 트라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JYP 마찬가지 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손절이 아니라 저가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낙폭 과대, 외부 변수로 인한 낙폭 과대, 이거는 저가 매력이
그죠? 상당히 부각이 된다 이거예요. 받아냈어야 돼. 그럼 YG 엔터가 먼저 올랐다. JYP가 뒤따라서 올랐다. 그럼 그 다음 뭡니까? 하이브지 않습니까? 하이브가 가장 뒤늦게. 그래서 여기 하이브도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여기. 매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오히려 담는 거예요. 25만원 언저리에선 주식을 사드렸어야 돼.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4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BTS 공연도 4차례나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이브 목표가 40만 원 중반대에 내놓은 리포트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외국에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플러스 신사업,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 장기 턴어라운드 뭐 이런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낙폭과대 상태는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참고로 뭐 국내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하나토입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입니다. 이런 순으로 가면 20만 곧 넘어서 오고 한 30만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절정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지난번에 여기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여기 1차적으로. 그렇죠? 여기 받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7만원, 8만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앞자리가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10만원 이상은. 그죠? 자, 오늘 사실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서진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이제 완충국, 우리 집 대문 앞에 완충국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음 라운드보다 그 돈바스 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추가적인 전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토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어차피 뻔한 경제 제재는 이미 그죠? 준비해 둔 게 곧바로 튀어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던 거야. 그 정도의 경제 제재는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이 사태가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 보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후폭풍을 만들고 그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을 만들면 시장이 좀 불안해지겠지만 일단 러시아 침공을 가장 걱정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이런 거죠. 이번에 실적이 쇼크예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쇼크해. 어떤 기업이 주가 계속 떨어져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실적 발표를 해버렸네? 그럼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돈바스 지역 침공한 거, 그래, 침공이라고 하고요. 쟤들은 진입이라고 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증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센 악재가 나와야 이전 저점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보유해가고 중장기 턴어라운드주는 계속해서 시간 투자하고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종목은 이제부터 천천히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 세 가지 네 가지로 보죠. 첫 번째 우크라이나 문제, 두 번째 3월 FOMC.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더 시간 좀 지연되면 조금 더 늘어지게 되면 50bp 인상 가능성은 좀 낮고요.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세 번째 3월 중국 전인데 2022년 올해는 중국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 네 번째 본격적인 리오프닝. 그렇죠? 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이 변동에 쓸려 내려가지 마십시오. 휘둘려서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이 파도에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캐슬. 저희가 요거 문의 주신 분들이 좀 꽤 있네요. 이번에 이제 2월 황금캐슬 진행을 했는데, 이거 VOD 다시 보기. 이건 이제 미국 배당, 미국 리츠. 쭉 정리를 한번 좀 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한국과 미국의 황금 바닥주들. 투자 가능한 10선, 10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또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황금캐슬 VOD 요거 영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황금캐슬 6개월 또 수급박스 6개월에 총 이렇게 해서 99만 원에 서비스를 드립니다. 예, 요거는 1668-4360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지만 당연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그거보다 더 강한 제가 나와야 좀 더 영향을 받겠죠. 물론 당분간 잡음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피곤한 시장. 몸살 났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퇴근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